자, 글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국정감사는. 예. 오늘 국정감사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또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뭐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좀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건의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동규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무원입니까? 건의하지 않았다니까요. 코끼리 다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하루 말씀 만에 마시고. 주어를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 이익 환수를 무슨 삭제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언론들을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그럼 지사님은 안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안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습니까? 지사님은 끝까지 배임 혐의가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거를 당시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저는 당시 이런 얘기 듣어본 일도 없어요.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티가 올라서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둘러싼 이제 오늘의 오전 국감에서의 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어때? 우리 하 기자 보시기에는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와 야당 의원의 입장차는 거의 극과 극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하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이득을 거기에 개발업자들이 가져간 거니까 심지어 3년 동안 가져간 그 개발 이익만 4,040억입니다. 7%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단순히 배당금만 그런 것이고 거기에 약 15만 제곱미터를 불화받아 가지고 한 것도 또 2,352억이고 아직도 현재 분양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시가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분양하게 되면 적어도 2천억 이상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8천억이 넘는 돈을 가져간 거니까 3억 5천 투자해서 8천억 넘는 돈 가져간다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어떤 식으로 환수하느냐 이거를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 당시 2015년 2월에 개발 1팀 팀장이 유동규 당시에 본부장한테 이게 만약에 1,400만 원 평당 1,4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그 정도는 한 평당 200만 원씩 자기가 먹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상을 먹게 된다면은 너무 초과이익이 되니까 이거 환수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았고 바로 묵살이 된 거죠.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거기에 있는 개발 1팀에서 다시 이걸 넣어야 된다라고 직원이 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묵살되고 심지어 묵살되고 개발 1팀은 그걸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아예 배제됩니다. 아예 팀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것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알아서 채택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에 본부장 직무대리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과연 팀을 하나 완전 배제하고 그것도 정당하게 초과이익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는 적어도 지금 초과이익이 평당 2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한 평당 무려 600만 원씩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당시엔 예상이 안 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100이면 평균이잖아요.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여겨진 그게 140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40이면 115 이상이면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다 이미 실사해서 그렇게 부동산 경기도 나오는데 그때가 최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고 이렇게 뭐 아파트가 오를지도 몰랐고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넣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그리고 진짜로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전혀 개입이 하지 않은 것이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초점이고 국감의 초점이 돼야 될 겁니다.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하 기자 말씀 주셨고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보를 서서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김재섭 위원이 옆에 계시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2차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이 아마도 뭐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국감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감은 오늘 끝나게 되지만 이 대장동을 둘러싼 이슈는 아마 대선 전국 내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경기도를 이재명 지사를 출석시켜서 할 수 있는 국감은 오늘 종료되는데 내일 이후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좀 임하실 생각이신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국회의원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 취합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탄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수사만 지켜보고 예를 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만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못 믿어온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씨라든지 사실 이 핵심되는 사람들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떤 식으로 영장을 어떤 식으로 청구했길래 이렇게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김호수 총장도 성남시에서 고문 변호사를 했다는 그런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까닭에 어떤 수사의 의지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특검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특검을 주장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사의 의지를 가진 그런 특검을 통해서 이 수사의 몸통을 찾아내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끊임없이 이에 대한 진모를 밝혀내는 과정과 더불어서 특검을 통해서 이 지지부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재섭 위원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특검 관철을 위해서 이제 계속 좀 노력을 하시겠다 이거고, 이경 대변인께서 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시간을 한 30초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짧게. 초과의 좀 한 환수 말씀 조항 하시고. 제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선 4단계가 있어요. 공모, 그러니까 확정이익으로 공모가 있고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 우선 협상자 선정되고 협약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것을 공모 내용과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뀌어진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배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얘기할 때 지금 항상 빼먹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떡하냐. 지금 이때는 확정이익으로 가져가면서 손실도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손실은 당신네들이 가져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도 같이 민간개발업자한테 뭐 같이 하고 그 대신 나중에 이익은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하면은요. 그때 성남시 의회에서도 그 회의록이 나와 있지만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여기에 같이 참여하겠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뭐 시간만 많으면 충분히 많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방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들 좀 풀리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저희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